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복지부 보고가 아직 안 남아 있어요? 예, 네, 다음 그건 보고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도식도를 보면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는 단계에는 16개 부처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자살예방센터와 연계를 하고 있고요. 109 자살예방 상담 전화와 SNS를 통해서도 위험군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군들이 발견이 되면 긴급 출동 및 긴급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과 정신합동대응팀 그리고 소방이 같이 협동해서 긴급 출동 구조를 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와 대응 심리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는 주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취약계층 지원 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 자살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확인할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로 의뢰하는 연계체계를 고용복지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등 16개의 기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6년에 센터당 5명으로 확대를 하였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서 신속한 사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상담 요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 대응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응대율이 현재는 47.3%로 낮아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위기 개입팀과 경찰 합동 대응팀이 자살 시도자에 대해 긴급 출동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례 관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화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는 없는 상황으로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지속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실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퇴원 이후에 또 사례관리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동의율이 낮아서 지속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긴급 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고 긴급 심리지원, 일시보호, 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누락 없이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정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AI 상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응대율과 또 상담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자살 시도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경찰 및 정신합동 대응팀을 18개소로 확대하고 또 응급실의 대응센터도 더욱 98개소로 확대해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관련 긴급 상황 대응 시에는 경찰, 소방, 자살예방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연계 조정을 위해서는 24시간 긴급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 출동, 상황 관리, 사례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속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긴급 구조된 이후에는 안전과 회복, 사례관리 연계를 위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해서 일시적인 보호를 하는 일시보호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미동의자라 하더라도 즉각 개입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살 사망 유족에 대해서는 법률, 주거 등 원스톱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올해 확대하고 자조 모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센터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자살 관련 상담 인력이 150명이다. 109가. 근데 109라고 하는 거를 저는 오늘 그 번호 처음 듣는데 전에 들었겠지만 잊어버렸겠죠. 아마 오늘 회의 끝나면 또 잊어버릴 건데. 네. 109번 전화를 자살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누군가가 건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전화가 한 35만 건 정도 전화를 받고 있고요. 연간? 네. 그런데 이제 150명이 그걸 응대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현재는 한 103명 정도가 응대하고 103명 정도가 응대하고 있고 150명이 정원인데 왜 103명이에요? 예산이 좀 충분치 않아서 예산 기반으로는 한 120명 정도가 정원이고요. 계속 뽑고 있는 그 기획 예산처럼 왜 예산을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그래도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한 30% 이상은 증액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저 인력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제 인생을 그만둘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간 없다고 끊고 이러면 진짜 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 109 전화의 특성이 굉장히 상담 시간이 길죠. 하루 종일 한 10시간이라도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 상담자가 많다 보니 그 응대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분들.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가 띠띠띠고 안 받아요. 내가 또 했는데 안 받아요. 확 그냥 아우 그럴 것 같은데. 현재 109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게 전화를 연기해서 지자체 전화로 좀 연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전화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누군가 통화는 되긴 돼요? 109가 안 되면 지자체로 연계하게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동으로 넘어가요? 본인의 근데 그 사람은 대상자가 누군지 상담자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본인의 신분이나 위치를 알려주거나 그 위험도가 높으면 그 정보를 저희가 바로 119나 경찰에 연결을 하는데요. 주소를 알고 있으면 소방으로 연결해서 119가 가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니 상담이야 뭐 근데 지금 당장 자살을 시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있기 경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찰로 연계하면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서 긴급 출동을 하는 걸로 그럴 그렇게 경우 연계 있어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국가 재정 역량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진 뭐 역사적인 위상이랄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내가 정말 죽을지 살지 한번 이 전화 한번 해봐야지 마지막에 할 때도 없고 상의할 때도 없어. 그런데 그 전화를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받았다 인력이 없어서 못 받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응대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100% 협의해서 최소 100% 할 수 있는 정도를 확 늘려서 대응을 바로 해주면 어떨까요?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0명 하려면 96명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처 장관님. 네. 이 인건비는 예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예비비로도 쓸 수 있죠. 이게 인건비잖아, 사람 쓰면. 네, 인건비 지원. 행안부에서 이것도 승인해 줘야 됩니까? 지금 150명 정원을 200으로 올리는 거는 지금 수시 정원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하고 그러면 예산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는 있겠죠. 현재 이 상담 전화를 그 희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 공무직. 그럼 위탁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 인건비가 아니라 예산 베이스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하려면 추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현재 예비비의 목적 대상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부나 다른 데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일단은 임시로 민간 지원을 좀 받아보고 이러다 또 제3자 뇌물죄로 걸리는 거 아닌가 보겠다. 좀 민간 베이스에 예를 들면 예산을 일단 올해는 좀 쓰고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든지 이렇게라도 좀 하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우리 국가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훈련할 시간도 필요하겠죠? 네, 뽑아서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심리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민간에서 재원 마련하는 것도 만약에 무리가 있으면
정부에서 임시 고용을 해서 파견해 주는 거는 한번 그 인력을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하는 방법을 다양한 임시 고용을 해서 파견해서 쓰다가 그런 방법도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고용을 정부의 기간제로 일정 기간으로 뽑아서 쓰는 건 가능하죠. 정부가 직접 전화 받는 게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관은 복지부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최단 기간 내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민간에서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해서 파견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최단 기간 내에 전화해서 뚜뚜뚜 하는 일 없게. 네, 응대를 높이는 방안을 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해서 요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시고요. 이 자살 예방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복지부가 마지막 방어선인데 이거 말고 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 저희가 작년 9월에 전략을 만들 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저희 복지부가 하고 있는 거는 자살 시도자나 유족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전 단계인 자살 유발 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 군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거여서 범부처 계획을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자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요인을 봤더니 경제적 문제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또 특히 청년이나 중장년층에서의 감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 말한 연체자라거나 불법 추심이라거나 이런 게 좀 나아지고 경제 상황이 개선된 부분들이 자살률이 최근에 5개월 동안 감소한 거에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자살에 대한 요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일괄할 수가 없고 지역별 대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해서 행안부가 올해 조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해서 지역별 자살 맞춤형 대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는 두 가지 범부처 노력, 지자체 노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리 예를 들면 이제 중앙 정부가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직접 대통령, 총리 이렇게 막 직접 챙기고 이러면 조금은 좀 긴장이 유지될 텐데 지방 정부 쪽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또 위탁 기관으로 가고 뭐 이러면 거기에 긴장도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죠. 현재는 보건소 중심으로 의료적 대응만 하고 있는데 이제 본청에다가 자살 팀을 만들었고 이제 그 팀이 복지, 고용, 노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범부처 노력하듯이 지자체에서도 범 분야 노력을 같이 하도록 체계를 만드는 중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시작 단계. 장관께서 직접 하시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망신도 없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태어나서 뭔가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 보건데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거는. 중요 국가과제니까 지방 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수탁 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직접 좀 챙겨보세요. 네, 그렇군요.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도 보고 가끔씩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안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자체 실행 계획을 매년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좀 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강화. 서류는 뭐 맨날 쓰던 거 잘 씁니다. 네. 대통령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제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또 오랫동안 학생 가르친 입장에서 보면요. 결국은 주변의 지인이라든가 주변 식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기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 국민 캠페인을 같이 해가지고 각자 잘 사는 나라 캠페인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체부 장관입니다. 그 자살 대응에는 종교계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담을 받아줄 수도 있고요. 또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필요해서요. 종교계와 함께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중예술인들의 역할인데요. 이분도 저희가 고위험군위에서 관리도 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도 좋은 일이어서 그런 캠페인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게 자살 예방 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후 장관입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 실제로 좀 해봤는데요.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통장 반장들입니다.
그 통장들은 수당도 주고 있는 상황이라 통장의 역할 중에 하나로 소위 생명 지킴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징후가 보이는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연계해 주는 역할을 통장의 공식적 역할로 부여하면 훨씬 더 밀접하게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거기 그러면 또 왜 일 시키고 돈 안 주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성과 보상을 하면 되겠네.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례를 찾아낸다든지 기여하면은 성과 보상을 하는 걸로. 예, 통장들에게 그런 과제를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하고 같이 이제 민관 협력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예, 전국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제 통장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상담원 경력이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을 좀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상담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자원봉사자를 상담 센터에 네. 예, 배치를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위 간변단체 중에 새마을 단체가 제일 열심히 하죠. 요새 대외 원조 사업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새마을 한번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나? 비서실 네, 일정 준비하고